안녕하세요. 헤이준TV에서 인사드리는 123 미니쌤 김민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산 영역과 관계된 교재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칫 저 교재에만 연산할 수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교재는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연산 활동을 하기에 좋은 교재, 그리고 1부터 유닛 4까지 모든 내용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교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전체 단계에서 여러 연산 영역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그런 교재들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은 도형 영역입니다. 슈필마테는 전반적으로 도형에 관련된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슈필마테 한 아이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이들 몇 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도형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3학년인데 5학년에 나오는 도형 개념들까지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사이에 까먹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익히 유도하고 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다시 원리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A12, B2호, B12호, C2, C12 이렇게 5권의 교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B2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B2호는 원, 삼각형, 사각형, 각 우리 3, 4학년 때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 한 가지는 탈레스의 180도에서 활용되는 교구입니다. 이런 교구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교구는 아니죠. 깨끗한 나무판에다가 개념이나 공식들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까지 써놓은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그날 배운 개념을 자유롭게 정리를 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삼각형이 180도고 사각형이 360도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색종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세 각을 모아가지고 일직선상에서 만나네? 180도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각을 삼각형에다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다시 빼서 180도가 되게 넣을 수도 있고, 단순히 180도만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퍼즐을 채우는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밑에는 오각형이 나와 있어요. 오각형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합쳐진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삼각형과 사각형 4각의 합으로 180도와 360도를 더해서 540도가 되는 걸 확인하는 식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C2호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라는 작도를 먼저 하게 돼요. 작도 원래 중학교 친구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작도를 배우면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려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옛날 수학자들은 어떻게 도형에 대한 원리를 찾아냈을까? 어떤 과정으로 저거를 알았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보통 시험에 나오는 작도만 할 줄 알아요. 작도에서 기대하는 건 사실 그걸 통해서 도형의 성질이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바람이고요. 각기둥 각불, 그리고 원기둥 원뿔, 구, 이렇게 배웁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입체도형 교구는 아마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이런 교구를 뭘로 사용하죠? 우리 요 모양 똑같은 거 한번 주변에 찾아볼까요? 네, 그런 활동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C2호의 내용은 실제 5, 6학년에 배우는 내용이긴 해도 나중에 교재는 사용하더라도 안에 있는 이 교구는 유아 때부터 아이들이 만지고 조작하면서 사용하기에, 갖고 놀기에 너무 좋은 교구들이에요. 구멍이 있어서 뭔가 담을 수 있고 뚜껑이 열리는데요. 뿔 부피를 비교할 때 부피가 1대3의 비율을 갖고 있죠. 얘가 1이면 얘가 3이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물에다가 빨간색 물감 풀어서 색깔물로 만들어서 그냥 한 번 더 넣으니까 아까랑 비슷한 높이만큼 올라갔네? 이런 어림들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서 이 물을 3번 따르면 여기에 꽉 차는 걸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구 같은 경우는 건널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귤을 활용해요. 물론 먹는 귤이 완전한 그 구의 모양은 사실 아니죠. 하지만 이제 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보고 그 활동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귤이랑 지름이 똑같은 원이 4개가 있거든요. 귤 껍질을 다 뜯어가지고 올려놔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쫙 들어가요. 그게 뭘 의미하냐? 귤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원 하나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 원이 4개가 있을 때
이 구 전체의 건널비와 똑같은 거죠. 이걸 직접 확인해요. 구의 건널비랑 부피 공식 아예 되게 잘 헷갈려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파이 r 제곱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은 정말 잘 기억해요. 그래서 B25, C25가 이렇게 교과에서 활용되는 교재로 쓰시면 되고요. 시점은 B25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하시거나 아니면 4학년 과정을 끝내고 5학년 올라가는 사이에 하시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C25 교재는 저는 보통 6학년 1학기 과정을 끝난 시점에서 좀 많이 써요. 아니면 아예 한번 싹 정리하고 중등 넘어갈 수 있게 6-2 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쓴다든지, 네. 예습으로 한번 했으면은 전체 내용 배우고 한 번 더 마무리 시점에서 복습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12, B12, C12호 교재인데요. 이 세 가지 교재는 도형이랑 아주 밀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딱 잘라서 교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딱 잘라서 교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도형에 관련된 교과든 교과가 아니든 아이들 연령별로 확장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분포되어 있는데요. A12호는 우리 입체도형 처음에 아이들 1학년 때 배울 때 물건 찾는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마찬가지 건축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축물들을 쭉 보면서 이런 건축물들은 이런 모양들로 만들어졌네. 상자 모양. 이 건축물들은 지붕이 공 모양 같은 지붕이야. 돔 지붕을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건축물 이야기도 하면서 지붕의 모양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그재그형 지붕은 좋은 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아이들 직접 조작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이 편하게 종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은 색종이나 전개도 이런 거 접는 활동들 많이 해보는 거 상당히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뒤에 있는 키트들을 이용을 해서 A12호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12호에서는 정육면체 전개도 11가지를 쭉 찾아봅니다. 그리고 전개도 배울 때 교과에서 이런 거 나오죠. 이 모서리는 접으면 어느 모서리랑 만날까? 이 꼭지점은 접으면 어느 꼭지점에서 만날까? 이 입체 도형에서 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전개도에 그려볼래?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오픽스라는 교구들이 들어있어요. 끼워서 전개도 이제 해보는데요. 좋은 점은 끼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어디랑 만나지? 접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도형이 약한 중학교 1-2 과정을 배우는 친구들 하고도 이걸 해요. 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아이들이 만나는 이 꼭지점을 이렇게 접어서 해서 답을 쉽게 찾은들 이걸 실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조작을 해서 꼭 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서 배울 수 있다. 이걸로 내 것이 됐다는 볼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걸까지 가셔야지만 왜냐면 이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B12호 교재를 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만들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교재를 하는 이유는. 그쵸? C12호에서는 델타 다면체, 준정 다면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낯선 단어를 들으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C12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정말 많지 않아요. 진짜 거의 없어요. 만약에 준정다면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정다면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부터가 이 다른 단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슈필마트에서. 그러면 정삼각형을 가지고 2개가 있으면 얘는 입체가 안 되네.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면 입체가 되네. 그럼 이렇게 모아볼까? 한 꼭지점의 면이 3개가 모였어. 그러면 이거는 몇 면체가 될까?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면을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 만나는 면의 개수가 4개가 되죠.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정팔면체의 특징이 모서리 몇 개고 꼭지점 몇 개고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몇 개 만나는지를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개수들 다 구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정다면체가 5개가 있다는 이유, 왜 5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작업이 먼저 되어 있어야 C12의 중정다면체가 쉽게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C12호는 B12호처럼 직육면체, 정육면체 교과 나올 때 이거 하나는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C12호는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교과 이외에도 교과에서 아이들이 만나보지 못할 수 있는 개념까지도 굉장히 확장되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는 거. 총 5가지 교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도형이 약해서 저걸 해보겠어 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조금 더 재미있는 거의 활동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A 단계 여기저기 나와 있는
도형에 관련된 퍼즐이나 그런 걸 훨씬 더 재미있게 많이 경험하시는 게 일단 먼저 주니어나 킨더나 일단 그런 활동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아이들이 더 활동해내고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유추해내는 그런 과정들은 그 이후에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형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